패션계는 돌고 돌죠. 몇 년 전만 해도 8, 90년대 옷이 촌스러웠는데 이젠 복고풍이 돌면서 연예인이 이런 옷 꽤 입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옷장에 있던 캐캐 묵은 옷 버리지 말걸 후회할 수도 있지만 옷은 새로 사 입는 재미가 있죠. 매년 유행하는 옷 보면 사고 싶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놈의 지갑 사정 때문에 말이에요. 아, 이 영상 봤어요? 지난 9월 프랑스 패션 브랜드 코레누리쇼 런웨이 현장에서 어떤 모델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했죠. 옷을 까먹은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두 명의 스텝이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하자 몸에 딱 맞는 멋진 드레스가 10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건 무슨 마법도 아니고 이런 과학기술은 마법과 다를 바 없나 봐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제 곧 뿌리기만 하면 옷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텐데 언제부터 우리가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입었다고 알고 있죠. 이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뼈바늘과 돌로 만든 방주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옷을 처음 입은 건 신석기가 아니라 구석기였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쫙 풀어보죠. 세월이 오르면 가죽이나 직물은 분해되고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드물죠. 이것 때문에 인류가 언제부터 옷을 입었는지 추정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옷의 기원을 추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옷의 서식하는 온리죠. 사람 몸은 동물처럼 털이 없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몸에 있던 머릿니가 옷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이때를 옷을 입은 시기라 추정하는데 2011년 미국 플로리다 조립대 연구진이 중기 구석기 때 두피에 사는 이가 옷에 옮겨간 흔적을 발견했죠. 연구진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8만 3천 년에서 최대 17만 년 전에 인류가 옷을 처음 입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옷의 기원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동물 가죽 벗기는 도구를 추적하는 건데요. 2021년 모로코에 있는 콩트르방디의 동굴에서 동물 가죽을 벗기는 뼈도구 스크래퍼가 발견됐습니다. 이때 발견된 뼈도구를 연대 측정한 결과 9만 년에서 12만 년 전인 중기구석기로 나왔는데 이때가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 시기여서 살려면 옷을 챙겨 입었겠죠. 아니면 얼어 죽었을 테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인류가 구석기 때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충분한데 깜짝 놀랄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현생 인류는 사적 보행하던 유인원이 이적 보행으로 바뀌면서 오슬랄도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인류가 진화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 있는 데니소바 동굴에서 새로운 고생 인류의 DNA가 발견돼 깜짝 놀랐죠. 데니소바 동굴은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현생 인류의 DNA가 모두 발견된 장소인데요. 데니소바인? 좀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데니소바인은 30만 년에서 3만 년 전까지 시베리아와 우랄 알타이 산맥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고생 인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그 이전의 인류는 고생 인류라 보죠. 후기 구석기에 존재했던 인류는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현생 인류의 조상 크로마뇽인이에요. 이들은 빙하기가 시작되자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10만 년이나 이어진 마지막 빙하기를 겪으면서 고생 인류는 멸종했습니다. 고생 인류는 중기 구석기 때부터 동물 가죽을 채취해 몸에 두르거나 묶었어요. 하지만 빙하기가 시작되자 이런 방식으로는 추위에 견디기 힘들었죠. 이때 획기적인 발명품이 탄생했는데 동물의 가는 뼈에 구멍을 낸 뼈바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뼈바늘을 사용한 크로마뇽인과 데니소바인은 동물 가죽을 겹겹이 깨며 옷을 두껍게 만들어 추위를 견뎠어요. 이에 반해 고생 인류 중 가장 세력이 크고 추위에 강했던 네안데르탈인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 멸종하게 됐죠. 겨우 바늘 때문에 그 긴 빙하기를 견딜 수 있었다니 우스운데요. 근데 참 이상하죠. 데니소바인도 바늘을 사용해서 옷을 두껍게 만들어 입었지만 그들은 크로마뇽인처럼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왜 사라졌을까? 이건 아마 추운 날씨로 먹을 게 없어지자 덩치도 크고 세력이 큰 네안데르탈인이 살기 위해 데니소바인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들마저 없어지자 네안데르탈인이 공멸했을 거래요. 이에 반해 크로마뇽인은 나름 첨단 도구를 사용했고 학습 능력으로 조상에게 이어받은 지식이 있어 당시 거대 세력인 네안데르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생존하게 됐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30년이 넘게 유적 탐사가 진행 중인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2016년에 발견된 이 뼈바늘은 길이 7.5cm가 약간 넘는데 연대 측정한 결과 약 5만 년 전에 활동한 데니소바인 것이었죠. 5만 년 전부터 바늘을 사용했다니 놀랍습니다. 빙하기 땐 추위 때문에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전엔 왜 옷을 입었을까? 사람은 동물처럼 털이 많지 않죠. 추운 겨울에 옷이 없다? 얼어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신체 보호를 위해 동물 가죽을 벗겨 옷을 입었다는 설입니다. 여름엔 벌레에 물리거나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옷을 입었다는 설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남들보다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설인데 요즘은 이 설이 가장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달 월급보다 비싼 명품 브랜드에 열광하는 걸 보면 분명 맞을 겁니다. 어떤 샤넬 자켓은 1,000만 원이 넘고 신상이 나오면 예약까지 걸고 줄까지 서는 이들이 있으니 이 설이 맞을 거예요.
다음 설은 옷을 입으면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설입니다. 악기나 질병을 쫓아주는 장신구들을 옷에 달면 이런 것들이 근처도 못 올 거라 믿잖아요. 요즘도 여행지 가면 이런 장신구 사오는 이들이 있으니 과거엔 더했을 겁니다. 원시시대엔 나뭇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죠. 그럼 요즘 같은 천 옷감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사람이 언제부터 실과 옷감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처음 사용한 옷감은 동물 털 가죽이었고 구석기 때부터 염색 기존 흔적인 박피기와 골재바늘, 적색 안류 등이 발견됐대요. 전문가들은 가죽이나 식물을 꼬아 바구니를 짜던 기술이 옷감 만드는 기술로 진화했을 거랍니다. 그러니 빙하기가 끝난 신석기 때 실을 만드는 방추로 옷을 본격적으로 만들었을 테죠. 양털로 옷감 만드는 기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했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비싼 비단은 외국에서 실크라 부르는 뉘의 꽃에서 짠 견직물입니다. 비단 직조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집트나 중국 기원설이 대표적이죠. 약 4600년 전 중국 주나라 왕실에서 비단을 왕의 의복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신석기 문명 발상지 4대강 뉴욕엔 특유의 직물 문화가 발달했죠. 황허강 뉴욕의 견직물 문화, 인더스강 뉴욕의 면과 염색물 문화, 유프라테스강 뉴욕의 모직물 문화, 나일강 뉴욕의 아마직물 문화가 특징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옷가게에 가서 원하는 옷을 골라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고 원하는 디자인이면 사면 되죠. 디자이너들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디자인하고 다양한 사이즈, 색상 등을 고려해 옷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기성복은 사이즈에 맞는 거 사도 내 몸에 딱 맞지 않아요. 왜냐면 옷 사이즈가 여성복은 44, 55, 66, 77 사이즈로 10단위로 나가거나 남성 여성 사이즈가 X 스몰에서 3X 라지까지 있지만 우리 몸이 사이즈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이 옷감은 이럴 걱정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 가족 중에 누구든지 내 몸에 뿌려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믿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화면 속 옷의 소재는 패브리칸인데요. 패브리칸은 신주 사이즈 젤 필요 없고 재봉도 필요 없는 그런데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멋진 옷감이죠. 근데 입었을 때 좀 불편하다? 그럼 가위로 스커트 옆선을 자르면 끝. 10분 만에 내 몸에 딱 맞는 멋진 드레스가 완성됩니다. 패브리카는 2010년 최고의 발명품 6위, 2016년 타임지 선정 혁신적인 발명품에 뽑힐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획기적인 소재죠. 이 물질은 평소에 액체 상태지만 공기와 만난 순간 섬유로 바뀝니다. 패브리카는 스페인 패션 디자이너 마누엘 토레스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대학 교수들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뿌린 순간 옷이 되는 패브리카는 더러워지면 세탁 가능한 신개념 섬유인데요. 패브리카는 어떻게 순식간에 옷이 만들어질까? 패브리카는 짧은 섬유들과 섬유를 고정하는 바인딩 물질, 액체로 분사할 수 있는 용제로 이루어졌어요. 스프레이 분사하면 짧은 섬유들이 스프레이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휘발성 바인딩 물질이 짧은 섬유 분자들을 고정시켜 옷이 완성되죠. 휘발성 바인딩 물질은 인체의 무해한 성질인 은스프레이가 분사되는 즉시 증발하고 공기 중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섬유 분자 형태를 확실히 잡아줘서 활동하기 편리한 천이 됩니다. 패브리카의 장점은 사용이 편리하다. 뿌리는 즉시 내 몸에 딱 맞는 새 옷이 되니까 이것보다 좋을 순 없겠죠. 내구성과 신축성이 좋고 가볍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불편한 옷은 안 입게 되죠. 하지만 패브리카는 너무 편해서 계속 입게 된대요. 재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한 옷은 세탁한 후에 다시 입을 수 있고 실증 났다? 그럼 패브리카는 액체에 녹여 다시 디자인하면 새 옷이 됩니다. 아주 경제적이죠. 섞어 붕대를 만들 수 있다. 갑자기 뼈가 부러져도 전혀 걱정 없어요. 왜냐면 원하는 색상의 패브리카를 골라 골조된 곳에 깁스하면 끝. 화성원제는 살균제 주입하면서 패브리칸을 환부에 분사하면 섞어 분대가 빠르게 완성되죠. 원하는 디자인은 뭐든 만들 수 있다. 뿌리면 되니까 시간 전략, 인건비 전략에서 최고죠. 사람의 신체에 뿌리면 옷이 되고 슈퍼커버나 자동차 시트에 뿌리면 멋진 커버가 됩니다. 바다에서 유조선 기름이 유출되면 어후 큰일 나죠. 하지만 패브리칸이 있으면 이런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기름 유출된 곳에 패브리칸을 뿌리면 즉시 천이 굳기 시작해서 기름 유출을 막아주니까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제품이 판매되면 어쩌면 골조당할 때를 위해 이 제품이 구급상자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지식궤도의 매드였습니다.